안녕하세요. 썰 푸는 여자의 화썰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음식 중에 게를 가장 사랑합니다. 입덧이 심했을 때도 게장이랑 꽃게탕은 먹어지더군요. 원래는 회를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잘 먹지도 않던 꽃게가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했죠. 혹시나 싶어 다른 해산물도 먹어봤지만 비린 맛에 다시 토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같은 해산물인 꽃게만큼은 속이 울렁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꽃게를 자주 먹게 되었고 꽃게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죠. 저희 엄마 원래 게장 같은 거 잘 못 담그셨는데 이제는 김치는 못 담가도 게장만큼은 넘버원이시네요. 사실 막내딸 임신했는데 원래 임신하면 살이 쪄야 하는데 입덧 때문에 오히려 6kg 정도가 빠지니 많이 우셨거든요.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얼마 전 외숙모께서 꽃게 5kg를 보내주셨습니다. 외숙모께서 바다 근처에 사시거든요. 멀리 사셔도 평소에 우리 엄마랑 자주 연락하고 왕래하며 친하시다 보니 엄마에게 제 얘기를 들었나 싶어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완전 좋아서 방방 뛰기까지 했죠. 인터넷으로 꽃게 들어가는 요리 레시피도 찾아보고요. 그렇게 설레하며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평소에도 말도 없이 집에 자주 들리시는 바람에 이젠 놀랍지도 않은 시어머니께서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는 냉장고를 열어봤나 봅니다. 웬 게가 저리도 많냐고 하셔서 저희 외숙모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게 좋아한다니까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셨네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이랑 저랑 애 세 식구밖에 안 사는 집인데 셋이서 어떻게 저걸 다 해치우냐고 운을 띄우더군요. 애도 아직 어려서 많이 못 먹을 테고 남편은 꽃게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싫어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해산물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결론은 저 혼자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할 거냐면서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럼 3kg 정도 싸드릴까요? 라고 말하니 처음엔 이빨도 없는데 꽃게를 어떻게 먹냐 하셨다가 다시 영경이네 가져다 줘야겠다. 걔들은 식구가 니보다 많으니께 이러더니 거의 4kg를 가져가시더군요. 네, 당연히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어 온 김에 꽃게라도 한번 맛보시라고 꽃게탕을 끓였는데 굳이 자는 남편이랑 아이를 깨워서는 이왕 상 차린 김에 다 같이 먹자고 해서 네 식구가 식탁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아이는 비몽사몽에 남편도 잠이 덜 깨서 억지로 여차저차 앉긴 앉았는데 아이는 먹으면서 졸고 있고 남편 역시 먹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꽃게살을 다 발라서는 남편 쪽으로 몰아주는 거였습니다. 저랑 제 딸내미는 미나리 남을 건더기만 먹으라는 것인지 아까워서 조금 넣고 끓인 꽃게인데 그 조금 있는 귀한 꽃게살을 본인과 남편만 오르지 챙기시더군요. 그래도 우리 딸도 남편과 다름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평소에도 저희 시어머니 남편만 내 새끼, 우리 막내 새끼 하시면서 남편만 챙기시거든요. 딸아이는 보이지도 않는 건지 항상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죠. 아이는 국물만 조금 떠먹더니 졸리다며 하도 찡얼대며 울길래 제가 안고 방에 들어가 눕혔습니다. 아이 달래고 나와보니 국물과 조금 남은 꽃게가 다더군요. 꽃게다리 한 짝이랑 몸통 없이 야채들만 둥둥 떠있고 진짜 짜증났어요. 4kg씩이나 가져가면서 조금 남은 것까지 해치우고 진짜 벼룩에 간을 빼먹으시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짜증났는데 신랑은 배부르다며 먹고 싶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은 거 왜 자꾸 억지로 먹이냐며 배 두드리면서 하품 찍찍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하냐고 빨리 이거 남은 거 다 먹으라고 너 안 먹으면 누가 먹냐고 일부러 네가 꽃게탕 좋아한다고 해서 안 좋아하는 우리가 같이 먹어줬는데 왜 표정이 그러냐고 하시는데 내 표정이 왜 안 좋은지 진작 몰라서 물으시는 건지 어이가 없었지만 참을 인자 새겨넣고 참고 웃으면서 어머님 벌써 밥 다 드셨어요? 더 안 드세요? 라고 물으니 본인은 제 남편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내 새끼가 뭐든 잘 먹기만 하면 본인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다며 말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냉장고가 그게 뭐냐 하시며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밖에 없는데 어느 누가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싶겠냐며 본인이 장 봐서 요리해줄 테니
딱 5만 원만 달랍니다. 그래서 어쩌죠 어머니? 지갑에 2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어제 돈 쓸 일이 있어서 돈을 좀 썼거든요. 남편 깨워서 돈 좀 있냐고 물어볼까요? 라고 물으니 남편이 이제 막 다시 잠들었는데 깨울 필요 없다고 있는 거라도 달라고 끝까지 고집 부리셔서는 2만 원 다 가져가시고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고 있지 끝까지 얌체시더라고요. 사실 지갑 맨 뒤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긴 했지만 없는 척 했습니다. 설마 지갑을 뒤지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참 간 크죠. 시어머니 앞에서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다 하고 어차피 뜯길 거 조금이라도 덜 뜯겨보자는 생각에 그만. 이해하시죠? 같은 주부님들. 그런 식으로 집에 뭐 좋은 거라도 있으면 신을 준답시고 5분의 4는 다 가져가시고 어이가 없지만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고 엄마란 친척분들이 주신 거 그대로 뺏긴 거 말하면 분명 엄마도 속상해 하실 테고 일러 바치는 딸만 되는 것 같고 사실 이 문제로 남편에게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어차피 결혼해서 다 같은 식구인데 누가 더 많이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같이 먹으면 좋은 거지 하며 마지막 한마디 당신 안 그래도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 생각해줬네. 바로 이 지랄병 떨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갖다 주시는 건 죄다 나물 반찬에 누가 봐도 싸게 싸서 만든 것들 입이 고급도 아니고 비싼 것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입에 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안 식구들 쪽은 거의 바다 쪽 살아서 전복이나 간장게장처럼 좋은 재료로 만든 거 직접 택배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걸 시어머니 비싸고 좋은 건 또 어떻게 아셔서는 집에 수시로 들리셔서 죄다 가져가시는 거였죠. 아무리 냉장고 깊숙한 곳에 봉지 씌워서 숨겨놔도 다 알아채요. 정말 개코가 따로 없습니다. 이젠 해탈 수준에 이르렀네요. 뭐 좋은 방법도 없고 먹고는 싶은데 이제는 시어머니 눈치 보게 되더군요. 집 비밀번호 처음엔 알려드리려는 거 사실 꺼렸는데 남편이 그런 장모님께도 번호 알려드려서 공평하게 하자며 말하더군요. 그런데 집은 친정에서 더 멀기 때문에 엄마가 자주 안 찾아왔죠. 남의 신혼집 자주 가면 그것도 피해라고 너는 날 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서방은 그게 아닐 거라며 엄마 말씀하셨죠. 진짜 시어머니도 제발 저희 엄마 멘탈 좀 조금이나마 닮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해 있으니 우리 이쁜 딸 마서는 절 꼭 안아주더니 갑자기 엄마 할머니 때문에 속상해? 라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쪽쪽하며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콧구멍이 커져서는 굳은 의지가 담긴 표정으로 엄마는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며 방으로 총총 걸어가더군요. 뭐지 하는데 그날 또 시어머니 저희 집에 강림을 하셨죠.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안 그래도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세요? 집에 저희 없으면 어떡하시려고. 이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반차만 주고 가면 된답니다. 와 말이 진짜 안 통해요. 은근 눈치를 주는데도 모르시죠?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역시나 개코이신 저희 시어머니 냉장고 뒤져보시더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아 하시면서 어제 택배로 받은 송이버섯 박스를 여시면서 웬 버섯이 이리도 많냐고 혼자 다 먹겠냐며 또 가져오신 장바구니 같은데 주섬주섬 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희 딸 우다다 달려오더니 할머니 그거 상한 건데? 집에 박힌 지 오래됐는데? 몇 달 됐는데 이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꿋꿋하게 괜찮다고 아직 안 상했다고 가져가서 신을 좀 줘야겠다니까 우리 딸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안 돼요. 버섯 잘못 먹고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 손에 든 송이버섯을 강탈하기까지 했죠. 그 모습이 보면서도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자기 딴엔 지 엄마 먹을 거 지켜낸다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거 보니까 거짓말은 나쁜 거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엄마 걸 지키고 싶은 거였는지 시어머니 완강한 제 딸 때문에 결국 빈손으로 집에 가셨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했던 마음 딸아이 덕분에 한번 크게 웃었네요. 이게 자식 키우는 맛인가 봐요. 거짓말하면 못 쓴다고 나중에 혼내긴 했는데
이뻐서 혼내놓고 평소엔 절대 주지도 않던 사탕도 주고요. 근데 딸아이가 하는 마지막 말에 빵 터졌죠. 엄마, 지금 때려놓고 약 주는 거야? 원래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저 아이 절대 안 때립니다. 말로만 혼내죠. 그리고 약이 아이에겐 사탕이었나 봅니다. 귀여운 딸아이 때문에 그나마 시어머니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 이제 집에 못 찾아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후기 글입니다. 제가 많이 모자라고 아직은 생활에 지혜가 없어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면서 100% 당할 거 70%만 당했다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보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씀처럼 제가 정말 호구에다가 모자라 보이고 나약한 엄마였네요. 딸아이 행동도 그저 마냥 귀엽게만 봐왔었는데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후기 올립니다. 제가 딸에게 소연아, 엄마가 친할머니 때문에 우울해 보였어? 할머니가 소연이 엄마 괴롭히는 걸로 보였어? 하고 물으니 괴롭히는 것까진 아니었는데 할머니 오실 때마다 엄마 표정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함을 느꼈다네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자꾸만 할머니인데도 경계를 하게 된다고. 이런 자기가 못된 것 같다며 편가르기를 한다고 반성하더군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고요. 제가 얼마나 엄마 역할에 모자란 엄마인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너무 한심해서 머리를 쥐어박고 싶더라고요. 당하기만 하면서 좋다고 바보같이 해에 웃는 본인 엄마 모습이 얼마나 아이 입장에선 안타깝고 어이없었을까요? 무작정 반성만 한다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시어머니 자주 찾아오셔도 이젠 대꾸도 잘 안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의 맨발로 뛰쳐나와 어머니 했을 텐데 이제 너무 자주 오셔 그런지 그런갑다 식으로 행동해요. 그동안 어머니는 제가 오실 때마다 대접해드려서 더 오고 싶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하니까 시어머니도 이제 슬슬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은 상황 대역전이 되어버렸네요. 걱정해주시고 많은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남편 뒤통수 후려치고 싶다는 분 계셨는데 전 이제 해탈 지경에까지 이르렀네요. 원래 말을 장난스럽게 하고 말도 막 내뱉는 스타일이라 제가 단련이 되어 있었나 봐요. 하지만 남편 못된 버릇도 아이를 위해 싹 다 고쳐놓을 생각입니다. 진짜 저 정신 차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시고 따끔한 질타해 주셔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귀엽다고 웃을 때가 아니에요. 저 어릴 때 그런 일 당했는데 집단은 엄마 속상한 거 보고 상처받고 필사적인 거예요. 꽃게 4kg나 왜 뺏기십니까? 친정에서 준 거 왜 시댁에 퍼다 나르십니까? 자기 건 자기가 지키세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것도 저 모양이고 딸을 위해서 님이라도 강해지세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아무래도 노량진 어딘가에 대한민국 시어머니 양성학원이 따로 있는 듯 하네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딸내미가 정말 사랑스럽네요. 시어머니 못 오게 하는 건 집안 전쟁 날 것 같고 정말 그냥 빼앗기긴 싫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랑 공동구매한 거라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옆집이나 애들 엄마 모임 했는데 재료가 좋다고 같이 먹자고 해서 일부러 부탁받은 것들이라고요. 가져가실 거면 돈 붙이고 또 보내달라고 해야 하니 달라 그러세요. 한번 비싸게 받아내요. 시어머니 참 매너도 별로고 그 와중에 돈도 뜯어가고 대단하네요. 등의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조언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